7번의 멈춤, 한 번의 기환. 수축을 풀고 자유로 돌아오는 길. 두 번째 날. 바르셀로나 혼돈 속의 선물. 그는 바르셀로나에 닿자마자 눈이 부셨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하늘은 한 톤씩 더 밝아졌고 거리의 색채는 다채로 왔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광장은 사람들로 들끓었고 마치 도시 자체가 햇빛을 먹고 자라나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구엘 공원에 올라 타일 모자이크 난간에 손을 얹으니 손바닥으로 미세한 굴곡과 온기가 전해졌다. 파란 도마뱀 모자이크가 햇빛에 번쩍일 때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떴지만 그 들뜸과 함께 경계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가방 지퍼를 3번 확인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만지고 휴대폰을 바지 안쪽으로 옮겼다. 이 도시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인터넷 글의 문장들이 머리 뒤로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람블라스 거리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꽃가게, 초상화, 그려주는 화가, 여행자를 노리는 값싼 기념품 가게들, 광대 옷을 입은 퍼포머, 호객꾼의 부드러운 스페인어, 그 사이로 햇빛은 조각나서 쏟아졌다. 그는 잠시 발을 멈추고 라 보케리아 시장으로 들어갔다. 과일 가판대 위로 반짝이는 체리와 오렌지, 잘려진 파인애플의 달콤한 향. 그는 주스 한 잔을 받아들고 빨대를 물었다. 시큼달큼한 액체가 혀를 타고 목으로 훅 내려가자 온몸이 한 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다. 이 도시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싶었다. 그러나 모서리에서 기다리던 불안은 쉬 물러나지 않았다. 그의 어깨선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표정은 무의식적으로 굳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고딕지구로 걸어갔다. 좁고 그늘진 골목 사이로 가끔 뜨거운 기름 냄새가 흘러나왔고 작은 성당의 중소리가 어둠을 깨웠다. 배가 고파졌다. 지도 앱을 열어 리뷰가 좋은 작은 타파스 바를 찾던 그때였다. 스치듯 다가온 그림자 하나가 어깨를 슬쩍 치고 지나갔다. 별일 아닌 듯 보였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렸다. 심장이 반박자 늦게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지퍼는 닫혀 있었지만 안쪽 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지갑이 사라졌다. 손끝에 피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잠깐 동안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거리의 웅성거림, 오토바이 소리, 어디선가 튀어나온 웃음소리까지. 그의 호흡은 빠르게 얕아졌고 주변의 공간이 급속히 축소되는 듯했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삶의 바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멍하게 서 있는 사이 옆 가게에서 일하던 청년이 다가왔다. Are you okay? 그의 묻는 눈빛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는 얼떨떨한 채 상황을 말했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알려주고 바쁜지 손을 살짝 흔들며 그를 따라 걸었다. 어두운 골목의 끝에 작은 경찰서가 있었다. 양식에 이름을 적고 도난 경위를 설명하고 카드사에 전화하고 나니
서서히 들려오는 종이의 펜 끝이 긁히는 소리, 사무실 형광등의 희미한 윙 소리, 천천히 움직이는 시계 초침의 규칙적인 박자,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도 멀고도 가까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치고 난 뒤에도 한동안 펜을 놓지 못했다. 청년이 컵에 담긴 물을 건네자 그는 그제야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의 조임이 아주 조금 풀렸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청년은 근처 바로 그를 데려갔다. 작은 잔에 담긴 하우스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첫 모금을 넘기는 동안 그는 말없이 그 잔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청년은 누구나 당해볼 수 있는 일이라며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웃었다. 말투는 가볍고 얼굴은 진지했다. 그 진지함은 그의 심각함과 달랐다. 누군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청년의 표정에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과 공포가 덜컥거리는 그 웃음과 함께 어디론가 조금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둘은 바깥으로 나와 람블라스를 천천히 걸었다. 거리 공연단이 북과 기타를 울리며 둥글게 사람을 모았다. 어떤 이는 휘파람을 불고 어떤 이는 손뼉을 쳤다. 청년이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며 컴온 하고 웃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 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왼발, 오른발, 박자를 찾아가며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리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모르는 이들의 손뼉 소리, 누군가의 환호, 아이가 박자 없이 뛰어드는 장면,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의 기쁨으로 섞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더 강하게 느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와 창을 열자 도시의 열기는 아직 남아있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사라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신발끈을 풀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봤다. 분실과 친절, 호흡의 급박함과 와인의 따뜻함, 경찰서의 형광등과 거리 공연의 환호. 같은 날 안에 서로 다른 세계가 겹쳐 있었고 그 겹침 속에서 마음은 여러 번 수축했다가 풀렸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손끝이 아직 떨렸지만 글씨는 차분해졌다. 무언가 잃어버린 순간, 뜻밖의 도움과 기쁨이 자라는 법이다. 한 줄을 적고 나니 더 쓰고 싶어졌다. 그는 몇 줄을 더 덧붙였다. 혼돈은 사건의 이름이고 선물은 그 사건을 통과한 태도의 이름이다. 오늘은 혼돈과 선물이 같은 페이지에 적혔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조금 늙어 보였지만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는 무릎 위에 수건을 올리고 전화로 은행 앱을 열어 분실 신고를 마저 했다. 화면에 뜬 완료라고 작은 둥근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고여있던 불안이 한 덩어리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침대에 등을 붙이고 누워 눈을 감자 그의 호흡은 리스본에서 배웠던 그 느린 박자를 다시 찾았다. 들숨 4번, 멈춤 1번, 날숨 6번. 3번을 반복하니 생각의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다.
그 누춤 틈으로 저녁의 음악과 낯선 청년의 미소가 들어왔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늘 밤에 도시 전체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새벽녘 그는 빛의 눈을 떴다. 커튼 틈으로 침대 위에 사각형의 빛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다. 밤새 식은 도시의 공기가 서늘하게 코끝을 스쳤다. 길 아래 빵집에서 막 구워낸 빵 냄새가 올라왔다. 지갑을 잃은 여행자의 아침은 생각만큼 비극적이지 않았다. 그는 티셔츠 주머니에 대충 접어놓았던 비상현금 몇 장을 꺼내 작은 가방에 옮겨 넣었다. 들고 다니던 지갑 대신 숙소에서 받은 얇은 봉투를 사용하기로 했다. 덜 갖고, 덜 쥐고, 덜 걱정하는 일. 이상하게 그 덜의 감각이 마음을 넓혔다. 근처 카페에 내려가 카페 콘 레체를 주문했다. 커피로 피어오르는 얇은 김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컵을 들어 올렸다. 컵의 따뜻함이 손바닥에 번졌고 첫 모금이 목을 지나갈 때 그는 자신이 이 도시와 완전히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완벽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완벽히 방치하지도 않은 가벼운 동의. 이 도시가 제 몸짓으로 다가오면 그는 그때그때 응답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자 어제의 혼돈이 오늘의 배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림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라 보게리아 시장에 들러 작은 바게트와 토마토를 샀다. 벤치에 앉아 빵을 뜯어먹는 동안 아이가 비둘기를 쫓아다니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가 달려와 끌어안았다. 아이는 잠시 후 훌쩍거리는 숨을 고르고 다시 웃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고 넘어지고 울고 다시 웃는 일. 너무 당연해서 종종 있는 일. 그는 천천히 빵 조각을 씹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날 저녁 그는 람브라스 반대편 골목에서 작은 거리 공연을 다시 만났다. 어제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기타줄이 바람과 섞여 더 깊은 울림을 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옆에 서서 박자를 탔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아무런 약속도 설명도 없었지만 충분했다. 그는 밤이 더 내려오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어젯밤의 문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 오늘의 문장을 이어 적었다. 무언가 잃어버린 순간 뜻밖의 도움과 기쁨이 자라는 법이다. 혼돈은 나를 해치려 온 적이 없다. 다만 나를 열어보라고 문을 두드릴 뿐이다.